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12월 ITQ 엑셀 기출문제 B형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돼 있네요. 잠시만요. 요거 하나씩 뗄까? 네, 그래서 단 원본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결제 담당 대리 팀장 돼 있네요. 요거 조금 더 추가해서 결제 Alt 엔터, 그 다음에 담당 대리 팀장. 그래서 얘네들은 합쳐져 있고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화면 잠깐 키워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누르시고 붙여 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본까지 삭제를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을 없애볼까? 네, 이렇게 나왔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걸로 이렇게 덮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상품명 C5에서 C12를 선택되도록 하시오. 여기에다가 그쵸?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가 요거죠. 요것도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그래서 제한 대상 항상 목록 원본의 문제에서 주어진 C5에서 C12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확인하시면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 여기 G5에서 G12 영역을 숫자 뒤에 원 표시하시오. 숫자는 뭐라 그랬었죠? 샵 콤마 샵샵 0 쓰시고 뒤에 쓰고 싶은 말 따옴표. 쓰고 싶은 말 뭐예요? 원이죠? 문자는 골뱅이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숫자니까 요거를 사용자 지정 형식에 넣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어디 갔냐? 네,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셔서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5에서 H12 영역에 대해서 상품명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H5에서 H12 영역 블록 잡으시고 이름 정의 어떻게 한다?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커서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상품명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함수 가볼게요. 자, 1번 판매 가격 곱하기 적립률로 구하시오. 판매 가격은 여기 있고 적립률은 없는데 적립률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면 5% 아니면 8% 아니면 10%.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는 판매 가격 곱하기 함수. 여기 함수 자리에 뭐가 오냐면은 얘네들 if와 mid를 써서 함수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if랑 mid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if는 뜻이 뭐였냐면 만약 뭐며 이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 충족 유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는 함수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if 조건을 만족하면 참 자리에 있는 값을 보여주고 거짓이면 거짓 자리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건 자리에 함수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문제도 조건 자리에 함수를 쓰는 거죠. 무슨 함수? mid 함수를 써서 얘가 A이면 5%, B이면 8%, 그 외에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if 쓰는 팁이 뭐였었죠? 문제에 만약 뭐뭐 이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면이 하나이면 if를 한 번 쓰고 이면이 두 개이면 if 몇 번? 두 번. 문제 볼게요. 단 적립률은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이면 이면이 하나, B이면 8%, 이면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그쵸? 그러면은 if 몇 번 쓴다? 두 개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이 5%, 8%, 10% 세 개죠. 그러면 if는 몇 번? 빼기 1 해서 두 번 쓰는 거예요. 결과값이 3개를 원하면 if는 두 번 빼기 1을 한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면을 가지고 이면이 두 개니까 두 번 써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쓰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볼게요. 자, A2가 몇 이상? 50 이상이면 적정, 그쵸? 얘가 조건을 만족하면 적정이고 틀리면 미달. 그래서 얘가 만족시키면 적정이고 틀리면 미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부호가 얘가 이상이라는 뜻이고 이하는 이렇게 쓰고 초과는 이렇게, 미만은 요렇게, 같다는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의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제가 여기 써놓은 그 순서대로 써야지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if 자리에다가 mid 함수를 써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if mid를 쓰는데 어떠한 조건이 만족시켜서 얘가 맞으면은 5%.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써요? 여기다 if를 또 쓰면 되죠? 그래서 얘를 또 만족시키면 몇 퍼센트? 8%. 나머지 10% 쓰시고 가로 if 두 번 썼으니까 가로 두 번 닫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제가 좀 너무 막 썼나? 자, if mid 써서 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가 A이면 그쵸? 그냥 만족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5% 아니면은 if mid 또 써서 얘가 만족시키면 8% 그렇지 않으면 10%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if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쓸 건데 이제 mid를 어떻게 쓸 것이냐? 요 문제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mid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d는 형제 함수가 3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left, right, mid. 그래서 A형이나 C형에서는 left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B형을 가지고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보면은 left는 셀의 왼쪽에서 몇 개 갖고 올 거냐, right는 셀의 오른쪽에서 몇 개 갖고 올 거냐, mid는 셀의 중간에 있는 거를 갖고 올 때 쓴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A1 셀에 있는 코드의 특정값의 임의로 제가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left A2에 3을 찍으면 왼쪽에서 몇 개? 3개. 그래서 BLF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3개인데 자, 요 어떻게 갖고 오냐? 105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세는 거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하나, 둘, 3개 세요. 하지만 출력되는 값은 입력되어 있는 순서대로 105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미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2에서 5,1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9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갖고 오는 거냐면 자, A2에서요. 몇 번째예요? 지금 미드는 어떠한 셀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 갖고 올 거냐? 5번째부터 2개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부터 몇 개? 하나, 2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하이픈도 하나로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센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미드 자리에다 뭘 쓰면 돼요?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이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제가 미드만 써볼게요. 자, 미드 상품 코드의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에서 몇 개 필요해요? 하나 필요한 거지. 이해 가세요? 지금 내가 각 필요한 게 요거 A, B, C, A, B, C, B, A잖아요. 얘가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몇 개 필요해요? 하나, A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mid B5에 두 번째부터 해서 몇 개 필요하다?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얘가 A랑 똑같은 게 if의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f를 써주면 돼요. if 얘가 맞으면은 몇 퍼센트? 5%. 그 다음에 if 또 써요. mid에 B5에 2,1이 이번에는 뭐랑 똑같았냐면은 B랑 똑같으면 8%, 나머지는 1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f 두 번 썼으니까 가로 두 번 닫으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적립률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판매 가격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판매 가격 어디 있죠? 여기 8,500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그럼 적립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판매 가격 순위. 그래서 판매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 위해서 랭크 EQ 함수가 있네요. 자, 얘도 보겠습니다. 랭크 EQ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특정 범위에서 특정 셀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써요. 자, 랭크 EQ 써놓고 내가 특정 셀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이 특정 셀이 뭔지를 여기다가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셀을 어떠한 범위에서 구할 건지, 뭐 일반 전체에서 구할 건지, 뭐 1학년 전체에서 구할 건지, 또는 정규에서 구할 건지를 범위를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범위를 블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이 범위는 F4로 고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자리에다가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구분해줘야 되는데요. 내림차순은 높은 값이 1등, 오름차순은 낮은 값이 1등인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내림차순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위 범위 A2 셀의 순위를 구할 건데 어디서 구할 거냐면은 A2부터 A6 그러면은 1, 2, 3, 4, 5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하시게 되면 랭크 EQ A2, A2에서 A6 여기 파란색 범위까지 잡으시고 0을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높은 값이 1등이니까 여기 52, 1, 22, 4, 12, 5 이런 식으로 높은 값 1등으로 나오고 오름차순을 쓰게 되면은 조건 뒤에 1만 쓰면 되니까 이럴 때는 낮은 값이 1로 나옵니다. 12, 1로 나오고 52, 5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으실 때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림차순일 때는 0, 오름차순일 때는 1을 써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랭크 EQ 판매 가격의 순위니까 어디에요? 여기. 그쵸? 여기의 순위를 어디에서 구할 거예요? 여기 범위에서 구하고 싶다. 근데 내림차 순위니까 0인데 콤마를 찍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요. 0이면 내림차순, 1이면 오름차순. 그래서 우리는 0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뭐 엔드 연산제를 써서 위를 붙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쵸? 보통 이런 문제는 이렇게 써서 위를 붙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없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생활용품 판매 가격의 평균 반올림하여 정수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와 D 에버리지 함수가 있네요. 자, 라운드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얘네들이랑 형제예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TRUNC. 그래서 어떠한 숫자들, 이 값이 어떠한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값들이 어떠한 조건을 써서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다운은 다운이니까 내림, TRUNC는 버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 자리는 다 똑같아요. 쓰는 형식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반올림 하려면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값 자리에는 전부 다 숫자가 와야 되고요. 조건 자리에는 똑같은 형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자, 0이 기준이에요. 0이 정수고 1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2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1을 쓰면 10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2를 쓰면 100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3을 쓰면 1000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4를 쓰면 만의 자리까지, 3을 쓰면 소수 셋째 자리, 4를 쓰면 소수 넷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니까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새는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죠. 3548.64를 35488로 돼 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정수가 되겠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지 정수가 되니까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겠죠. 거꾸로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야지 10의 자리까지 표시되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지 1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예매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뒤에 조건을 변형시켜도 됩니다. 제가 요거 변형시키는 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라운드 간단하게 설명을 예제를 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 1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표시까지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1, 2, 3, 4, 5.135 여기서 반올림 되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을 쓰게 되면은 3에서 반올림하니까 1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0을 쓰게 되면은 1에서 반올림하니까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 2, 3, 5 그 다음에 4에서 반올림하니까 1, 2,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해야 될 거냐면은 조건은 구했죠? 조건은 0을 쓰면 되는구나. 그렇죠?
여기서 반올림 했으니까 0을 쓰면 되는데, 자,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D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이 평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 평균값을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저기 있는 평균값을, 이 값을 뭘로 써요? D 에버리지 함수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D 에버리지 함수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dsum, daverage, dcount, dcountA, dmax, dmin 앞에 d가 붙은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쓰는 법들은 다 똑같다. 용도에 따라서 합계면 sum, 평균이면 average, 개수면 dcount 또는 dcountA, 최대값은 dmax, 최소값은 dmin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로 전체 범위를 잡아서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숫자를 세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조건인데 조건은 항상 블록으로 두 칸을 잡는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니까 dsum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체 범위니까 어디부터? A1부터 D5. 여기 전체에, 그쵸? 여기 전체에.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점수의 합계죠? 점수의 합계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내가 범위를 잡은 거 기준으로 난 여기부터 잡았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서 3이 왔고요. 조건이 뭐냐면은 일반 학생들이죠? 그럼 조건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항상 두 칸. 소속이 일반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A1에서 A2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26이 나오는데 이 전체 범위가 0이고 이 조건 범위가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D 에버리지부터 써볼게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쭉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있냐면은 판매 가격의 평균이니까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그쵸? 블록을 잡은 거 기준으로 여섯 번째니까 6, 콤마 조건이 뭐냐면은 생활용품의 판매 가격이니까 생활용품의 판매 가격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라운드를 써서 반올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콤마 0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소수점으로 확인하시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4번 5월 이후 제조한 상품수 5월을 포함하여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엔드 연산자 쓰시면 되겠고, 5월 이후 제조한 상품수니까 5월을 포함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count if는요, 자, sum if average if와 count if가 쓰는 방법이 유사합니다. sum if average if는 조건 있는 범위, 조건 구할 범위를 하시면 되겠고요. count if는 조건 범위와 조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 범위는 항상 F4로 고정하시면 되겠다.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sum if average if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A의 점수 합계와 점수 평균이니까 sum if average if죠. 그러니까 조건은 코드 A가 되는 거고요.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조건 있는 범위가 여기죠. 여기에서 A만 골라서 이 합계를 더해라. 그래서 조건 범위는 여기 네모칸이 되겠고요. 조건은 A가 되겠고 구할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sum if는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average if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와 구할 범위만 블록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count if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수가 50 이상인 코드의 개수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점수가 50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 있는 범위가 여기에서 50 이상인 것만 세면 되니까 구할 범위가 똑같은 거 여기 겹치는 거죠.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범위와 조건을 쓰게 되면 이 조건 범위에서 만족하는 조건의 개수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if는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할 건데요. 5월을 포함하여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5월 이후 제조한 상품수니까 제조한 상품수 5월 이후니까요. 그쵸?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5월 이후니까 2020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나? 네, 이거 맞죠? 이렇게
이게 아닌데 5월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2020년 4월 30일보다 큰 거. 조건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어요. 는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020년 4월 30일보다 큰 거만 가지고 해도 5월을 포함하게 되죠. 조건은 아마 이거 두 개 아무거나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 밑에 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4월 걸로 해볼게요. count if 조건이 있는 범위가 여기 조건이 뭐냐면은 2020년 4월 30일보다 큰 거. 에고 여기 제가 콤마를 찍는 게 M이 눌러졌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결과값에다가 엔드 연산을 써서 개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4개네요. 맞나요? 7월 2개, 5월 하나, 6월 하나니까 4개 맞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자 이렇게 하셔도 결과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4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최대 포토 상품평 정의의 이름을 이용해 구하시오. 여기서 라지가 있네요. 자, 라지 보겠습니다. 라지는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 형제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맥스는 어떠한 범위의 최대값, 민은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어떠한 범위의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범위의 몇 번째로 작은 값. 예지를 통해서 보면 자, 맥스 A2보다 A6 하면 제일 큰 값 50 나오고 민을 쓰면 제일 작은 값 10. 라지하고 미디안은 30이고요. 라지하고 콤마 1을 찍으면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40 나오고 스몰을 찍으면 두 번째로 작은 값 찍으면 20이 나온다. 그래서 맥스와 똑같은 게 뭐다? 라지 범위 콤마 1이죠. 왜냐면은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거, 첫 번째로 큰 거는 최대값이 되는 거고 민을 쓰게 되면은 스몰을 쓰게 되면은 범위에서 1을 쓰게 되면은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이 결국은 최소값일 거니까요. 이게 똑같은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라지를 쓰라고 돼 있는데 최대 포토 상품평이니까 여기다가 라지 쓰고요. 그 다음에 최대 포토 상품평이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자동으로 내가 이름 정의한 상품명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상품평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블록을 잡아도 된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을 쓰면은 최대값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제조 A2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제조를 구하시오서 vlookup 함수를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vlookup은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vlookup A24, 범위 몇 번째 열 0. 이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24셀을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범위는 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0은 일치와 유사 0과 1 이게 조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셀이고요. 이건 범위 셀 또는 값이고요. 여기는 조건인데요. ITQ 엑셀에서는 조건 자리 항상 0만 쓰는 게 나오기 때문에 0을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가 중요한데 자,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여기 있는 거 보고 상품명이 여기 있는 거 요거 보고 상품명이 여기 있죠? 그럼 범위 어디부터 잡는다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상품명이 아니라 상품 코드였다. 얘가 만약에 상품 코드였으면은 범위 어디부터 잡는다? 여기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품명이니까 여기부터 블록만 잡으면 된다는 거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 위에 보세요. 여기요. vlookup 상품명이니까 여기 콤마 찍으시고 어디부터? 여기부터 블록 잡으시면 되겠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제조일 몇 번째예요? 여기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네. 그러면은 4,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 됐고요.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 가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이 10만 이상의 해인 정제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어 글꼴파랑 굵게네요. 그래서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하셔서 새 규칙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 수식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판매 가격이 10만 이상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판매 가격 요 메뉴에 거 찍으시고 F4를 몇 번 눌러서 문자 앞에 G 앞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오게 하면 되겠고요. 얘가 얼마 이상? 10만 이상.
여기에다가 서식을 파랑 굵게니까 굵게 파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작업을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작업 가볼게요. 그래서 2작업 문제를 보면요. 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일단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 2작업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고급 필터부터 해볼게요. 대분류가 생활용품이거나 포토 상품명 이상인 자료에 얘네들을 하시오. 그래서 고급 필터를 한번 볼게요. 왜 복붙과 저기가 들어가 있지? 네, 고급 필터. 그래서 고급 필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자, 블록을 잡으시기 전에 먼저 조건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고급 필터 메뉴를 누르고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목록 범위 잡으시고 조건 범위 잡으시고 복사 위치 잡으시면 되는데 조건 범위는 여 문제 있는 이 조건 범위고요. 복사 위치도 이 문제 있는 요 복사 위치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 입력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를 설정해 주시는 건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건 범위인데 자, 이 조건은 항상 AND와 OR 조건이 있어요. AND 조건은 이거란 뜻이고 OR 조건은 뭐뭐이거나 지금 생활용품이 이거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OR 조건을 우리는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AND 조건은 이렇게 쓰는 거고 OR 조건은 이렇게 써요. AND 조건은 같은 여기 행에 쓰죠. 그쵸? 같은 줄, 같은 행에 쓰기 때문에 이게 뜻이 뭐냐면 출발도시가 여기 출발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발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OR 조건은 이렇게 다른 행에 쓰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보게 되면은 일단 조건을 쓰면 되는데 조건이 대분류가 생활용품이거나 그쵸? 얘가 대분류가 생활용품 그러니까 얘가 생활용품이거나 그 다음에 포토 상품평이 이거 좀 더 키워볼게요. 포토 상품평이 뭐냐면은 단위권 야 얘가 1000 이상 아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네. 1000 이상 그쵸? OR 조건이니까 이거나에 뭐가 필요하면은 상품코드 상품명 상품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중분류 판매 가격 마지막으로 포토 상품명을 표시하시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항상 블록 잡으실 때는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데이터의 고급 필터를 가셔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다른 장소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 문제 주어진 거, 복사 위치도 문제 주어진 거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자, 고급 필드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 여기 결과셀을 홈에 채우기가 없음으로 하시면 되겠고 표 스타일의 보통 7.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삽입에서 먼저 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스타일 7이니까 요 스타일에 찾으셔서 1, 2, 3, 4, 5, 6, 7 그쵸? 보통의 7인가요? 네, 보통의 7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은 자동으로 웬만하면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체크 안 돼 있으시면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피벗 테이블 가볼게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작업하시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블록 잡으신 상태에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에서 셋 워크시트 확인 그 다음에 이게 B2부터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삽입을 하나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B1부터니까 요거 지워주시면 되겠고 이제 얘를 가지고 할 건데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제조일이 필요하네요. 왼쪽에 제조일 자 그 다음에
상품 코드와 상품평. 상품 코드와 상품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지공예 장신구 생활용품인데, 여기 어디였을까요? 여기 있네요. W네요. 그쵸? W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하시오. 자, 일단 됐나요? 자, 일단 필요한 거 넣었으니까 꺼볼게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위에서부터 해보면 돼요. 제조일 및 W별 상품 코드의 개수와 포토 상품병의 평균을 구하시오. 개수고 얘는 평균이네. 아이고. 자, 그래서 얘는 평균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제조일을 그룹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돼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어디 갔을까요? 잠시만요. 어디 갔지? 범위가 좀 잘못됐나? 맞는데 그룹이 여기 있네요. 네,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헤맸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하시면 돼요. 분기로 하시면 되겠고, 확인을 일단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아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눌러볼게요. 자동으로 되면은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값을 확인하시면 돼요. 한지공해 보니까 345에 910 맞죠? 네, 그 다음에 장신구는 95에 1212 맞고, 생활용품이 숫자가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자, 레이블리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빈셀은 별 3개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이때는 피벗 탭 옵션 가셔서 가운데 병합 맞춤 하시면 되겠고, 빈셀은 별 3개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피벗 탭 옵션에서 아까 있던 행의 총합계를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래서 보니까 한지공예 장신구 생활용품이네요. 그럼 한지공예가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장신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요 순서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돼 있고 회계 형식이네요. 그쵸? 가운데 정렬 하기 전에 회계 형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보니까 포토 상품평 단위 건이 있네요. 여기다가 단위 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도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은 넘어가시면 되겠죠. 여기 하나 있네요. 그쵸? 열 레이블이 아니라 이게 뭐였지? W? 이게 제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다 완전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 하기 전에 잠깐 요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형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어 묶은 세로 막대형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4작업까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필요한 때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1작업 가셔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 색깔을 먼저 칠해볼게요. 보시기 좋게. 그래서 보면은 복조리 연입, 윷놀이, 청사초롱, 장식용, 문살. 얘네들이 뭐가 필요하면은 포토 상품평이랑 판매 가격. 자, 이렇게 필요한 거죠. 블록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으라 그랬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한 줄씩 차례대로 차근차근 삽입의 차트인데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진 상태에서 차트 이동 어디 새 시트 제4 작업.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3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자, 레이아웃은 항상 시험 문제 스타일이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레이아웃은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은 차트, 글꼴, 굴림, 11,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부터 해볼게요. 차트 영역은 글꼴이 없을 때는 그냥 쓰시면 돼요. 굴림 쓰고 엔터. 이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여기다가 굴림 쓰고 엔터를 하시면 다 굴림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 가시면은 채우기를 그림 또는 질감에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림 영역은 채우기가 단직 채우기의 흰색 배경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은 일단 입력부터 해볼까요? 생활용품 및 한지공예, 생활용품 및 한지공예 상품 정보.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글꼴, 굴림에 20포인트에 굵게, 아이고, 왜 이상하게 됐니? 굴림에, 그쵸? 그 다음에, 자, 채우기가 흰색이었고요. 윤곽선은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넣었죠? 이게 윤곽선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식, 판매 가격 차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성형으로 변경한 후, 판매 가격 계열 차트가 뭐냐면 요거 파란색이네요. 그쵸? 얘를 표시 있는 꺾은 성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자,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판매 가격을 보조축으로 바꾸고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요거 네모 크기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얘를 계열이 어디 갔니? 아, 표식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어디 있어요? 표식 옵션에 얘를 마름모로 바꾸신 다음에 크기가 10, 6, 7, 8, 9,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은 스타일, 선 스타일, 파선 요거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눈금선 선택하셔서 윤곽선을 바로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파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눈금선 서식하셔서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래서 축은 보이면 요거죠? 요 왼쪽 거랑 요 0부터 1800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0부터 30만원. 자, 왼쪽 보니까 0부터 1800은 그대로 돼 있는데 오른쪽 보니까 0부터 30만원이니까 얘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축 서식하셔서 최대값 30만 맞고 단위는 5만이 아니라 1, 10, 100, 1000만, 10만. 그쵸? 얘네들의 단위가 0, 10만, 20만, 30만이니까 단위가 10만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내명을 변경하고 잠시만요. 이게 뭐가 하나 빠졌네. 아, 여기 있네.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해볼게요.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하면은 테두리가 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쵸? 다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 선택됐어요. 얘네들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내에 가겠습니다.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토 상품명 단위건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줄이 변경되어 있죠?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선택하셔서 법내를 편집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직접 쓰면 됩니다. 포토 상품명, 상품평, 단위건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법내 됐고 그 다음에 도형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최다 판매 가격 넣어볼게요.
자, 아이고. 도형의 뭐였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네, 요거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위에 있네. 모양부터 잡아볼까요? 이렇게 돼 있구나.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보고 비슷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색깔을 흰색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가운데 주고, 굴걸 굴림의 11이죠?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입력을 최다 판매 가격을 넣어보겠습니다. 최대네요. 최다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다 됐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보시고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얘들이 테두리가 좀 진해요. 그쵸? 이거는 시험장의 환경에 따라서 진해져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 진하죠. 그래서 얘를 검은색으로 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얘도 검은색. 자, 얘도 요 밑에도 검은색. 얘도 검은색.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 테두리들도 진하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거 혹시 또 미비된 게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2월 B형 IT QX의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